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XRP를 이용한 송금 기술로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을 재배치하겠다. 굉장히 전폭적인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XRP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서 은행과 블록체인의 가교 역할을 XRP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기존 은행 시스템이 느리고 또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정말 짜증나게 느리는 그런 비효율이 많다 보니까 리플은 온체인에서 즉각적으로 국경 간 송금을 처리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개기관 없이도 실시간 저비용 송금이 가능해지고 선결제 자금도 필요 없게 됩니다. 갈링하우스는 이런 접근이 10년에서 20년 안에 금융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며, 지금은 금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엄청난 혁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이 자뻑 멘트를 또 우리 같은 홀더들 듣기 좋게 날려줬습니다. 이런 비전을 뒷받침하듯이 리플의 글로벌 파트너십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2025년까지 은행의 80%가 XRP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이고, 일본 SBI 리밋을 통해서 필리핀 송금 네트워크에서도 XRP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금융기관들이 XRP를 도입하고 있고, 이집트 대형 은행들과도 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XRP를 금융 시스템 개선에 이 시험 도입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이 CBDC 시험 사업에 리플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전 세계가 리플넷과 ODL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 확대는 리플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해서 XRP 실사용 수요를 늘리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리플의 ODL 서비스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국경 간 지급 결제, 브릿지 통화로 XRP를 채택하게 해서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플의 이런 행보는 XRP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시스템 재편이라는 상당히 아주 많이 거대한 비전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XRP 투자자는 리플의 파트너십 소식과 또 ODL 사용량 증가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되, 단기 과대 기대는 경계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XRP의 단기 가격 동향과 기술적 분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XRP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 플러스 정체, 이런 것들을 번갈아서 보이면서 상승 재돌입을 위한 중요한 저항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공통적으로 2달러 부근대가 핵심 지지라인, 그리고 2달러대 중반을 강한 저항 라인,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2.07달러 수준이 단기 핵심 지지라인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될 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정 속에서도 XRP는 2달러 초반 부근에서 이 탄탄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했고, 이 수준을 지켜내는 한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지지선이 만약에 붕괴된다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 현재 XRP는 2.1달러에서 2.3달러 이 범위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보면 21주 이동평균선을 비롯한 중기 추세선 위로 가격이 올라타면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주간 종가 기준으로 2.25달러 돌파가 이뤄진다라면 본격 상승 랠리가 다시금 잠금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2.5달러에서 2.6달러 구간의 중간 목표가 열리고 이후에 2.7달러 이상까지도 기술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시장의 시선은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3달러를 향하게 될 테고, 참고로 2018년 1월 이 최고가, 역사적인 최고가가 3.8달러
수준이었는데 일단 올해 초에 3.4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이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향한 랠리, 이 돌파 기대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상승장만 가능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에 2.2달러 밑으로 빠지면 이 구간 저항 돌파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다시 한번 이 하락 조정이 올 수 있다라며 1차로는 1.96달러 수준, 좀 심할 경우에는 1.5달러대 중반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정 신호보다는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짙어 보이긴 하는데 언제나 또 이 불트랩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XRP 가격이 2달러대 중반을 맴도는 동안 오히려 지갑당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가 포착됐습니다. 최근 5일 동안 1억 1천만 XRP를 고래들이 추가 매집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 결과 XRP 고래 지갑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큰손들이 상승 전에 이 포지션 구축에 나선 모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레벨이 향후 급등을 노리는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이 2.5달러를 넘볼 때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도 같이 등장을 해서 2.6달러 선에서 저항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5에서 2.6달러 구간은 단기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고 여길 뚫어내면 매물이 희소해져서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고래들조차 일부 물량을 덜어내면서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황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술적 분석은 확률 게임일 뿐이고 이 확정된 예언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 돌파 여부를 유연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에서는 거래량과 캔들 패턴을 함께 살펴서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은 경우가 돌이켜보면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변동성에 대비하고 무리한 레버리지는 자제하는 등 이 리스크 관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 3달러 돌파 시도에만 집착하기보다는 2달러 부근의 지지 강도나 이 거시경제 시장 동향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인 시각에 대해서 공부가 더 된다라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 스탠스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XRP의 독특한 에스크로 구조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리플사는 2017년에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55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 계정에 따로 잠가두기 시작했는데 에스크로는 쉽게 말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풀리는 예치금 같은 것으로 리플은 매달 10억 개씩만 자동으로 언락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풀리는 물량의 대부분을 다시 에스크로에 다시금 예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매달 10억 개 가운데 사용되는 XRP는 2억 개에서 3억 개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7억 개에서 8억 개는 다시 고스란히 잠가둡니다. 리플은 이렇게 풀린 XRP의 일부만 활용해서 시장 메이커의 인센티브 지급, ODL 유동성 공급, 생태계 투자 등에 쓰고 대부분 다시 잠가두는 이 스마트 공급 조절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실제 시장에 풀린 순 공급량은 매달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550억 개였던 에스크로 물량은 현재 365억 개 정도로 서서히 줄어든 상태이고 이런 완만한 공급 증가는 XRP의 희소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판론자나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리플이 매달 물량을 쏟아내서 가격을 누른다라고 비판하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XRP 커뮤니티에서의 전문가들은 리플의 에스크로 운영이 시장을 굶주리게 한다. 다시 말해서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서 가격 상승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전략은 ODL 거래량 증가나 기관 수요 증가 등 수요 측면의 호재와 맞물릴 때 특히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송금망에서 XRP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찾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상황이 아주 긍정적으로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되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XRP 기반 ETF 출시 등의 엄청난 이벤트들로 추가 수요가 빡세게 발생하면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XRP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풀린 XRP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 급등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여전히 XRP 공급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다라는 이 중앙화 우려가 대표적인데 현재 리플이 보유한 XRP는 대략 전체 46%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에스크로 메커니즘 덕분에 리플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물량을 던질 수는 없고 매달 10억 개 이상은 풀 수 없도록 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크로에서 풀리는 물량은 온체인에 기록돼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리플사가 함부로 시장 교란을 시도하면 커뮤니티의 지적을 또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크로 제도가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 역할도 일정 부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크로 구조를 이해하면 XRP의 공급 측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에스크로 잔량이 줄어드는 속도나 리플의 월별 XRP 판매량 보고 등을 주시하면 공급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 증가가 제한적이면 같은 수요 증가에도 가격 상승 탄력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플이 예외적으로 많은 물량을 사용하는 달에는 일시적으로 토큰 공급 쇼크로 가격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의 분기별 보고서나 에스크로 해제 공시 등에 담긴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급 상황을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XRP 투자자는 차트뿐만 아니라 이 토큰 이코노믹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XRP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 도대체 XRP 몇 개나 들고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나 이런 논쟁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투자 전략과 직결된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최근 인플루언서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10,000개를 보유하면 부자가 된다, 아니다, 50,000개는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XRP 광팬으로 유명한 베일 같은 인사가 최소 50,000개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양반은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50,000개만 모아라 이렇게 독려를 해왔습니다. 왜 하필 50,000개일까?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위 1% 부자 리스트입니다. 현재 상위 1% 부자에 들기 위해서 필요한 XRP 수량이 51,000개 수준이라고 하는데 XRP 가격 상승으로 물론 이 수치는 과거보다는 더 낮아지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에는 56,000개였던 게 XRP 가격 급등으로 51,000개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법정화폐 가치로는 더 비싸져서 당시에는 50,000개를 사는데 25,000달러면 됐지만 지금은 10만 달러 이상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위 1% 보유자에 진입하려면 50,000개 이상은 필요하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XRP가 큰 성공을 거둘 때 그 정도 물량은 돼야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이 양반들의 논지입니다. 실제로 베일 같은 사람은 어떤 투자자가 9,000개를 들고 있다고 하자 9,000 갖고는 어린 반푼도 없다, 최소 50,000개는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 밈코인 같은 거에 분산 투자하느라 XRP를 많이 못 모으는 그런 걸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 우물을 집중 투자해라, 집중적으로 팔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XRP 빠돌이 에르도 파리나 같은 사람은 꼭 50,000개까지 안 모아도 된다, 10,000개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장기 투자자라면 1만 XRP도 상당한 규모이고 XRP의 잠재적 가격 상승폭을 고려하면 10,000개만 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10,000개를 매수했다라고 밝히며 XRP의 미래를 강하게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극단적으로 XRP가 만약에라도 $100에 도달하면
XRP 10,000개만 있어도 100만 장자가 된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XRP $100 같은 가격은 매우 아주 많이 장밋빛 시나리오지만 커뮤니티에서는 뭐 $10, $20 이런 두 자릿수 달러 전망은 꽤나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리나 이 양반 역시 XRP가 $1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장기 예측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5만 개씩 모을 필요 없이 여력이 되는 선에서 10,000개 정도 모으면 목표로 삼으면 뭐 충분하지 않나,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숫자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XRP 10,000개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3가 되면 이 $30,000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XRP가 $10까지 상승하면 $100,000, $20에 도달하면 $200,000, 원화로 치면은 2억 6천만 원 정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만약 $50,000 개 XRP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이 $3 도달을 하면 $150,000 규모가 될 거고, $10 도달하면 $500,000, $20까지 도달하면 $1,000,000, 지금 원화로는 13억 원이 넘는 100만 장자에 달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5만 개 홀딩 임팩트가 상당한데,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라면 나도 XRP로 100만 장자를 꿈꾸면서 5만 개 이상 모으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현재 시세로 5만 XRP면 $120,000가 넘고 하나로 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엄청난 거액입니다. 만 XRP도 3천만 원 정도라서 이게 적은 돈은 물론 아닙니다. 투자 자본 규모나 위험 감내 성향은 또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개가 정답이다, 뭐 이렇게 또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 가격에 대한 자신의 믿음 수준과 또 투자 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XRP가 향후 $10 이상 갈 거라는 확신이 강하다라면 굳이 5만 개까지 가지 않더라도, 무리하지 않더라도 10,000개만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XRP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3에서 $5 선으로 본다라면 더 많은 물량을 들고 있어야 만족할 만한 절대 수익이 또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역시 케바케다, 투자자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사실 정답은 다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나, 여기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목표 가격대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보유 수량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다 다르고 투자 여력과 위험 회피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계산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영상에서 짚어본 여러가지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 XRP는 은행 시스템을 혁신할 거대한 포부를 품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펀더멘털 향상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2대 핵심 구간을 돌파해야만 $3 이상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적 지표와 고래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 매달 제한적으로 풀리는 XRP 덕분에 시장의 수급 균형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이건 앞으로 수요 급증 시 폭발적인 랠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 수량 전략에 대해서는 각자의 형편과 목표에 맞게 결정하되 과욕을 경계하는 그런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XRP 홀더분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차분하고 전략적인 계획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